힘이 있는 권력자를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당하게 비판하는 것이 그게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힘이 없는 전직 대통령을 막 짓밟는 게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김정일의 목을 쳐야 되는 상황에서 김정일의 목을 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의 목을 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끝까지 난 그런 일 안 하겠다. 난 김정일에 대해서 칼을 뽑지 않겠다 하면은 그건 뭐 물러나는 거예요. 다른 좋은 자리도 있는데 굳이 대통령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반드시 칼을 뽑아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반역자를 위해서, 불법자를 위해서, 치기 위해서, 그래서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또 북한하고 대결해서 자유통일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통령은 반드시 칼을 꽂고 몽둥이를 들어야 될 위치에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인기가 떨어진다. 소수의 극렬 분자들이 전쟁방이라고 욕한다.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이 기회에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먹었으면 괜찮겠는데 그냥 퇴장해버렸다. 스코어가 9대0으로 이길 수 있는데 막 중간에 게임을 포기해버렸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어디에 지금 우리 책임을 미루느냐 하면은 교전 수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이 사태에서 이상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군 안에 전쟁을 하면은 지기 위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지기 위한. 모든 교전 규칙의 목적은 이기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 한국군의 교전 수칙은 지기 위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기 위해서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 말을 자꾸 저렇게 꾸며서 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글 딱 몇 개 들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교전 수칙을 명령을 했어요. 서해상에서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먼저 쏘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말이 됩니까? 북한의 도발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먼저 쏘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먼저 쏘지 않고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자, 2002년 6월 29일 날 오전 10시에 북한의 전투함이 NLL을 넘어왔습니다. 몇백 미터 넘어온 게 아니고 한 3km 쫙 내려왔어요. 포신을 이렇게 들었던 포신을 딱 이렇게 조준 자세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대중의 교전 수칙에 충실한 참수리호 함장은 NLL을 넘자마자 그냥 경고 사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고 사격 해도 계속 내려오면 조준 사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3km까지 올 때까지 경고 사격 안 했어요. 뭐 하러 간지 압니까? 돌아가라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 확성기를 들고 옆에 붙었어요. 배의 측면을 딱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얻어맞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6명이 죽었습니다. 김대중이가 만든 교전 수칙은 지기 위한 수칙이었음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고쳐야. 고친다 하다가 최근에 교전 수칙이 이런 교전 수칙이 있다고 김태형 장관이 국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얻어맞은 다음에 다시 대응할 때는 얻어맞은 무기와 똑같은 걸로 대응을 해야 돼요. 대포로 얻어맞으면 대포로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칼 들고 들어올 때는 총이 있더라도 절대 총 쏘면 안 되고 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기준이 또 하나 있어요. 2배만 쏴야 돼요. 100발 맞으면 200발만 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안 걸리려면은 얻어맞을 때 열심히 누구 한 거는 계산해야 됩니다. 한방, 두방, 세방, 네방 하다가 다음에 쏠 때도 또 그거 넘을까 싶어가지고 한장 계산하고 이런 짓.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것도 안 지켰어요. 170발 얻어맞아놓고 80발을 쏘았다니까. 80발 쏘았어요. 그것도 안 지켰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만화가 있습니까? 제가 이명박 뒤에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저절로 붙이지 않게 된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직업상 좀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막 그냥 적당히 여러 사람한테 넘어가면 돼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딱 밑줄 치면서 챙겨드릴 게 있습니다. 우선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사람들이 많은데 이 기회에 부산일보 국제신보 여기 나오는 두 신문을 한번 보세요. 김정일 뒤에 국방위원장이라고 붙이면 그 신문사에 전화를 거세요. 김정일 뒤에 국방위원장이라고 붙인 기사가 나오면은 편집국장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물으세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했는데 그 나라 국자가 어느 나라냐? 그 대한민국이냐 북한이냐? 그러면 대답하는 분이 그 북한이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헌법에 나라 국자를 써야 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왜 멋대로 북한을 국가로 정하냐? 이렇게 물으세요. 당신 헌법을 위반해서 이런 표기를 할 무슨 특권이라도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국방 파괴자 아니냐? 김정일은 대한민국의 국방을 파괴한 자 아니냐? 그런데 왜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느냐? 김정일이가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켜주는 사람이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물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신문 안 보겠다. 나만 안 보는 게 아니라 예. 쿠바가 아니죠. 이분은 유엔.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게 유엔에 쿠바 아니라 유엔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유엔에 가입한 것은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가 아니라 유엔과 북한 간의 관계예요. 나라가 아니라도 가입되고 나라도 가입이 되는데 유엔에 가입했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을 국가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헌법인 것입니다. 유엔 헌장보다 우리 헌법이 훨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북한도 우리를 국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해주면은 통일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국가로 인정해 준 나라를 우리가 통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우리 민족사에서 한반도에서 국가가 두 개였던 적은 후삼국 시대에 30년밖에 없어요. 신라가 통일한 676년 이후에 1400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한민족을 대표하는 국가는 하나라야 됩니다. 하나. 요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통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절대로 나라 국제로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안 부르고 북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국방부, 북한도 남한이라고 안 부르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남반부다. 그래서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북이란 말을 제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최초 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것은 부산일보 국제신보에 전화를 걸으셔가지고 또 여러분 친척까지 따뚱을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국방위원장이라는 떼라. 지금까지는 용서한다. 천안함 사건 일으켰는데 연평도 사건 일으켰는데 어떻게 국방 파괴자한테 국방위원장 하느냐. 당신들 전에 신문에서 기사 쓴 거 보니까 박정희 이승만은 독재자로 부르지 않냐. 어떻게 김정일이한테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그거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걸 하십시오. 그러면 조갑제 작품 대원들이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이 호칭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빼고 김정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날아가면 그 다음에 뭐 욕설이 붙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우라통 치미든 뭐 이런 것을 다 요거 하나로 압축을 해가지고 그래서 국제일보하고 부산일보가 이 독자들 등산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국방위원장을 안 붙이기 시작을 하면은 전국으로 퍼집니다. 전국 퍼져요. 지금 조선일보가 며칠 전부터 국방위원장이라는 명칭을 떼서 하고 있어요. 근데 중앙일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를 꼭 실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